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못 풀었던 7문제 하고 오늘은 전사까지만 풀게요. 13문제라서 아마 다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9번까지 풀었으니까 이제 10번부터 이제 풀겠습니다. 예, 10번요. 초파리 이야기고 그다음에 짧은 날개 그리고 흰색 눈, 노란색 몸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모두 X 염색체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반성 유전이죠. 그런데 얘는 M, W, Y는 각각 정상 대리 유전자 플러스에 대해서 열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하고 열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는 이 세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모두 이형접합자인 암컷과 그러니까 암컷은 이형접합자라고 있어요. 자, 얘네들이 모두 다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하고 뭐가 얘네들이 이제 섞여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얘네들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걔네들하고 수컷은 정상 수컷이라고 했으니까 Y 염색체가 있고 나머지는 플러스 이렇게 이걸 교배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얻은 그 F1 중에서 뭐만 조사를 했다. 수컷만. 그렇죠? 수컷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수컷의 수만을. 그러니까 결국 얘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애들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일종의 검정교배하고 너무 비슷해요. 보통 우리가 검정교배는 열성의 동형접합자하고 우성의 개체하고 하는데 여기는 열성은 아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만 제공을 하니까 여기는 이 녀석만 제공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 표현형에 영향 안 준다는 거예요. 일종의 검정교배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3점 검정교배를 풀듯이 풀면 돼요. 그러면은 항상 어떤 게 푸냐? 제일 많은 거 부모형. 부모형은 제일 많은 두 개의 그룹을 찾는다. 그럼 우리는 이제 부모형을 알았으니까 실제 여기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W, 그러니까 플러스 W, Y와 그 다음에 M과 플러스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형태가.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이거를 먼저 찾고 그 다음 뭐 찾았어요? 가장 작은 거. 걔네들이 뭐예요? 이중 교차형이니까. 이중 교차.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을 찾아내야 되는데 얘가 제일 작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종의 이중 교차형입니다. 제일 적은 두 개의 그룹을 찾는다. 그러면은 왜 부모형과 이중 교차형을 찾았냐면 중간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중간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근데 중간 유전자를 어떻게 찾는다 했어요? 바뀐 거. 바뀐 거. 뭐하고 뭐로 비교했을 때 부모형과 이중교차형을 비교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를 봅시다. 자, 플러스는 그대로인데 얘가 바뀌어 있다고. 그렇죠? 그럼 따라서 W가 뭐라다? 중간 유전자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중간 유전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네, W예요. 이건 어떻게 비교했다? 1과 2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바뀐 것을 본 거죠. 물론 얘를 비교해도 됩니다. 얘하고 얘를 비교했더니만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바뀌어 있다? 얘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간 유전자가 누구다? W다 라는 거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쪽에 뭐 이게 플러스인지 Y가 앞쪽이 Y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또는 뭐 얘를 친다면 플러스 M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부모였습니다. 됐죠? 자, 그럴 때 X, W와 Y 사이의 유전자 거리는 1.5 지도 단위냐, 즉 1.5%가 되느냐, 1.5 센티모간이 되느냐, 요걸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은 어떤 걸 구해야 된다? 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찾아야 되냐? 교차된 애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전체 자손수에서 교차된 애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 부모형은 당연히 교차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고 얘네들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얘네 부모형 안 되고 부모형, 얘도 부모형, 얘가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일단 카운팅 해야 되고 분자 쪽에. 근데 역시 여기도 바뀌었으니까 얘를 카운팅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뀌어 있죠. 그렇죠? 부모형과 비교했을 때 크로스 됐죠. 역시 마찬가지 얘도 크로스가 됐어요. 그러니 전체 자손수가 얼마? 2000. 그런데 위쪽에 이제 재조합된 애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30 곱하기 100을 할까요? 그럼 얼마? 1.5%가 되겠네. 2000에 대한 3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5 지도 단위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에 얘네들의 순서를 보자고 했는데 순서가 중간 유전자가 W입니다. 그럼 W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컷에서 새 유전자는 얘네들의 순서대로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W가 있으니까 중간 유전자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앞인지 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순서대로 되어 있겠죠. 맞습니다. 자, 이 교배에 이용된 수컷의 유전자형은 M과 Y 사이에 재조합 빈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수컷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교차된 애들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또는 Y 염색체만 제공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얘네들이 만들어낸 애에서 표현형에 영향을 안 줍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7번이 돼요. 일종의 지금 수컷들은요. 수컷은 하나만 제공하는 거죠. 하나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다? 단가 접합자라고 했어요. 단가 접합자. 우리가 교차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상동 염색체에서 XX라든지 다른 1번 1-가 있어서 서로 간에 교차를 했을 때 그때 교차에 영향을 주지만 여기는 Y 염색체 그러면 걔네들은 X하고 전혀 무관한 거고 그 다음에 X 염색체는 하나만 주니까 걔네들이 교차가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성 염색체는 교차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하디 바인거 평형 또는 요즘 맨델의 집단이라 했던 그러면 이 공식을 또 써먹어야 되겠죠. 자, 형질 A와 B에 대한 자료인데 이 집단은 5,000명이 있다고 남녀의 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두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 염색체에 있다고 했어요. 그 연관은 안 되어 있다. 독립의 법칙을 만족하겠죠. 그 다음에 형질 A와 B는 한 쌍에서 결정되는데 우열의 관계는 분명하다. 우성과 열성은 명확하다. 그리고 형질 A가 나타난 사람은 950명이 된다고 했고 형질 B가 나타난 사람은 8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열의 관계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계도가 나온 것 같고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부모와 여기 있는 첫 번째 딸은 모두 다 표현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독특하냐? 여기 철수만 다르요. 철수만. 그러면 우리가 가계도 보는 팁 첫 번째에서 어떤 게 있었냐? 부모에게서 없었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나오면 그 없었던 형질이 뭐라는 거예요? 열성. 그렇지. 그 없었던 형질은 열성. 그러면은 결국 철수는 열성의 표현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열성. 그랬더니만 이제 철수는 이 빗금친 건데 여기 남자 형질 A가 나타나지 않았고 형질 B가 나타났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우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철수가 형질 A가 없대요. 이 형질 A가 없는 것이 열성이다라는 소리겠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열성이니까 그리고 형질 A니까 스몰 a로 놓고 가자고요. 이게 열성이니까. 그러면은 형질 A가 나타난 것을 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질 A가 뭐 질환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게 만약 질환이면
우성의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라지 A가 우성이에요. 우성. 그러면 이때 부모는 상염색체라고 했으니까 부모는 이형접합자예요. 그렇죠? 만약 이게 상염색체였다면 이때 부모는 이형접합자이다. 상염색체일 때는. 그렇다면 여기 부모는 large a, small a, large a, small a. 그리고 이 철수는 small a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일단 요거 하나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철수는 형질 B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또 철수는 이번에는 형질 B는 나타났대요. 그러면 나타난 것이 결과적으로 열성이에요. 또 여기도. 그렇죠? 그러면 얘는 B에 대한 거니까 스몰 BB로 놓고 얘를 열성으로 가자라는 소리예요. 열성. 그러면 결과적으로 B하고 스몰 B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형질 B가 나타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또 다시 마찬가지로 이때 부모는 이형접합자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그럼 여기는 스몰 B, 스몰 B. 그러니까 철수는 무조건 열성의 유전자를 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철수가 스몰 AA, 스몰 BB인 이 집단의 임의의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형질 A와 형질 B가 모두 나타날 확률은 자, 일단 우리는 철수는 알았어요. 스몰 AA, BB라는 거. 그리고 임의의 여성과 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철수는 스몰 A와 스몰 B를 줄 거예요. 이거는 고정. 그렇죠? 그런데 형질 A와 형질 B가 모두 나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형질 A가 나타나는 것은 얘입니다. 라지. 그럼 따라서 여기 이미 여성이 라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난자에서 라지를 선택될 수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형질 B가 나타나야 된다고 했는데 형질 B는 스몰 BB예요. 그럼 따라서 여기서 난자가 있는 유전자 풀에서 스몰 B를 줘야 돼요. 되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디-바인백 평형에서 라지가 선택될 수 확률과 스몰 b가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죠. 950명, 800명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형질 A가 나타난 사람이 950명이 된다 했어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분모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얼마였냐면 5,000명이라고 했어요. 5,000명.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와 여기까지 즉 P제곱과 이 PQ를 다 구해야 되다 보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 반대로 가는 거죠. 형질 A가 없는 사람은 5,000명에서 950을 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된다? 4,050명이에요. 5,000명이 모집 단위를 했으니까 이게 훨씬 더 구하기가 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구해야 된다? Q제곱은 5,000에 대한 4,050이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5로 나누면 되겠다. 그렇죠? 100분의 8, 5, 40, 81. 그럼 따라서 Q는 얼마? 10분의 9가 돼요. 그럼 Q라는 것은 스몰 a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라지를 구해야 돼. 라지. 그럼 따라서 P는 얼마? 10분의 1이 된다. 이거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따라서 여기가 선택될 수 확률은 얼마? 10분의 1이란 소리야. 그렇죠? 얘를 골라야 돼.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형질 B까지 가자고요. 형질 B. 그럼 형질 B가 나타난 사람은 800명. 그러면은 스몰 BB가 800명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바로 가면 되겠다.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 Q 제곱은 5,000에 대한 800명. 그럼 얘도 그다음에 5로 나누면 100분의 5일은 5고 16. 오케이. 그러면 Q는 10분의 4. 결국 이게 스몰 b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뭐 라지 b는 10분의 6일 거고 그러면 따라서
여기에 10분의 4가 들어가면 되네요. 근데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럼 얘를 곱해야 돼. 곱하면 되니까 결국 100분의 4다. 그럼 0.04다. 뭐 퍼센트로 친다면 4%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그 확률을 보니까 퍼센트로 안 나왔네요. 그럼 0.04인 1번이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12번 갈게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문제도 좀 길고. 근데 차근차근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매색하고 열매 모양인데, 열매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 존재하는 그러니까 독립의 법칙을 만족하는 두 개의 유전자에서 결정되는데 각각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색은 계속 표현형은 세 가지래요. 그러면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두 가지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네들이 때는 노란색으로 했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표시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얘가 노란색, 그 다음에 스몰 a, b, b일 때는 녹색, 그러면 얘는 녹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보여줬던 나머지 다른 유전자형, 그럼 나머지가 뭐냐? 이게 독립 법칙을 만족하는 9대 3대 3대 1이 나와야 될 건데, 그럼 나머지가 모두 다 우성인 A와 또 하나 남은 게 있죠. 스몰 a, 라지 b. 이게 없네. 그렇죠?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러면 이 나머지가 될 거고, 이 나머지는 흰색이래요. 흰색. 그럼 일단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형이 세 가지구나. 노란색, 녹색, 흰색이 돼요. 됐죠? 그 다음 이제 열매색은 이제 해결했고, 이제 모양입니다. 네, 모양. 모양은 둥근 게 있고 길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둥근 것은 라지 D라고 했고, 근데 길쭉한 것은 스몰 D라고 표현을 안 하셨네요. D 스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옆에다가 얘는 또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D하고 D 스타가 있는데 얘는 둥근 거, 얘는 길쭉한 거. 이렇게 있다. 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위에서는 우열의 관계가 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싹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거는 어떤 애는 우성이고 어떤 열성이 이게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여기는 명확하다라고 해줬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우열의 관계를 따져야 될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 모양과 열매색은 또 어떻게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어요. 다른 데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유전자들도 서로 다른데 얘하고도 또 다르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를 했냐? P1하고 P2를 가는데 자, P1부터 볼게요. P1은 어떻게 구성됐다? 노란색과 둥근 녀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노란색은 알고는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노란색은 얘를 가졌을 거예요. 둥근 거는 얘죠. 일단 우열의 관계를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일단 무조건 뭐 라지 D는 하나 있겠지, 그죠? 그게 라지 D인지 D하고 D 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B2로 갈게요. P2 같은 경우는 흰색이고 둥글이랬어요. P2는 흰색이고 둥글이랬어요. 흰색은 또 두 가지네. 오, 까다롭다. 그러면 얘네들 또는 얘네들. 그 다음에 둥근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있죠?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둥근 거하고 둥근 거. 부모에게서는 둥근 것밖에 없어. 근데 만약 자손에서 길쭉한 게 나오면 그 길쭉한 것은 열성으로 또 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자손이 F1을 얻었는데 그걸 A라고 했던 것 같아요. F1 A라고 했는데 몇 개가 800개가 나왔대요. 800개가. 근데 그 표현형이 6가지래요. 표현형이 6가지라고 돼 있어. 6가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봅시다. 6가지를 했는데 우리는 색깔에 대해서는 3가지가 있었고
무슨 손이야? 얘는 세 가지의 표현형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 모양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나왔다는 소리지. 3 곱하기 2에서 6가지 다 나왔다는 소리야. 그럼 이게 다 나왔다는 소리는 반드시 뭐가 있었다는 거야? 길쭉한 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이 자손 중에서 반드시 어떤 애가 D 스타가 나왔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D 스타가 없었단 말이에요. 부모에게서 없었던 형질인 얘가 나왔다는 소리지. 얘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이제 둥근 애들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영접합자 D 스타, D 스타라는 걸 알았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6가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흰색, 노란색, 녹색, 둥근 거, 길쭉한 거 나왔는데 녹색이요. 스몰 AA BB예요. 녹색이. 그러면은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몰 AA BB도 이 녹색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가 나오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유전자를 알 수 있다. 뭐예요? 스몰 a라는 소리지. 그렇죠? 그러면 이 둘 중에는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얘도 역시 스몰 a, 스몰 b. 근데 얘도 역시 스몰 b를 가졌다라는 소리예요. 아직은 P2가 이 형태인지 이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풀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둥근 것이 우성이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둥근 게 즉 라지 D가 우성이야. 길쭉한 것에 비해서 라는 거 하나 풀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뭐냐. 노란색과 둥근 열매를 갖는 개체수하고 녹색과 길쭉한 열매를 갖는 개체수의 비가 3대 1이래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둥근 거하고 길쭉한 것이 3대 1. 왜 둥근 것이 3이 되고 길쭉한 거 1. 왜 이영접합자끼리 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다시 노란색과 둥근 것과 녹색과 길쭉한 애가 각각 몇 대매 3대 1이 나왔다는 거야. 여기 F1에서. 그렇다면 자 이런 거 볼게요. 당연히 둥근 거는 여기 있는 이영접합자에서 왔을 거니까 얘와 또 하나 더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즉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길쭉한 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D 스타 그래서 얘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부터는 좀 실수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잘 보셔야 돼. 만약 노란색이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녹색이 1이 나왔다 할게요. 자손에서. 그러면 노란색이 3이 나왔고 녹색이 1이 나왔을 때 그럼 노란색이면서 둥근색은 몇 가지가 나왔다는 소리야. 그치, 9가지지. 그치? 노란색이 3이고 얘도 3이니까 결국 노란색과 둥근 것은 9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녹색이 만약 한 가지여서 그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9대 1이 나온다고. 그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떻게 나와야 돼? 노란색은 3이 나오면 안 되고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야지만 1 곱하기 3이 되니까 얘가 3이 된다고. 맞아요? 여기가 많이 실수를 하시더라고. 노란색도 3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3이 나오면 9가지가 나온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녹색은 반드시 어떻게? 하나만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한 가지가 되겠지. 맞죠?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좀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거 지웁니다. 이제 뭐를 구해야 되냐? 일단 얘네들은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는 얘가 될 건지 얘가 될지를 아직 모른다고. 그러면 자, 이 경우의 수일 때와 이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같이 가보겠습니다. 두 가지 같이. 만약 P2에 흰색이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란색과 녹색이 1대1로 나오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같이 가볼게요. P2가 흰색인데 두 번째 경우 스몰 a, 라지 b, 스몰 b 경우를 따졌을 때 얘가 과연 노란색과 녹색이 1대1로 나올 건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떤 거는 고정이요. 얘는 고정이지. 고정. 그래서 퍼네트 사각형을 만듭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고정이니까 라지 A, 스몰 b가 나올 거고 스몰 a, 스몰 b가 나올 거야. 이건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야. 여기. 그치? 얘네들이 독립의 법칙을 하더라도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 맞죠? 그럼 여기도 만드십시다. 퍼네트 사각형을. 그럼 여기서도 얘가 나올 때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를 볼 거예요. 이게 독립의 법칙을 만족했으니까 네 가지가 나오겠네. 네 가지. 라지. 그다음에 네 가지. 그러면 라지, 스몰 b 이런 식으로 뭐 스몰 a, 라지 b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가 다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밖에 없네. 스몰 a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다요. 됐죠? 그러면 이거 다 유전자에 다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색깔로 그냥 갈게요. 우리는 노란색이 1과 녹색이 1이 나오는 걸 원하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가 되면은 저기서 흰색이었네. 그죠? 흰색. 근데 여기도 흰색이에요. 라지 B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노란색이네. 그죠? 우리는 지금 노란색이 몇 개가 나올 건지 그거 궁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노란색, 벌써 두 개가 나와서 아닐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얘는 흰색이네.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라지 A, 라지 B. 저것도 흰색이네. 흰색. 이제 녹색이 지금 두 개가 나오든지 아니면 녹색이 뭐 두 개가 아니면 틀린 거로 되겠죠. 그럼 얘는 라지하고 노란색이네. 3이 나와버렸어. 그 다음에 얘가 녹색이네. 그렇죠? 그럼 결국 3대1이 나온다고. 그럼 3대1이 나오면 둥근 것도 3이었는데 노란색도 3이면 결국 이 애들이 9가 나온 거야. 그럼 9대1이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지. 따라서 이 경우는 틀려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틀렸다는 거야? 여기가 틀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얘가 아닙니다. 그럼 얘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얘는 그냥 유전자까지 다 표현할게요. 이거죠. 그럼 얘 같은 게 흰색이네. 흰색.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예요? 이것도 흰색이네. 흰색.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노란색이네. 노란색. 그 다음에 얘가 녹색이네. 그렇네. 아, 얘가 지금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 나온 거야. 이게 맞네. 그렇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P2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스몰 a, 라지 b, 스몰 b, d와 d 스타를 들고 있어요. 됐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보기가 나왔는지 볼게요. D는요, 우리 가계도에서 뭐 보듯이 둥근 거 해서 길쭉한 거 나왔으니까 D가 우성 맞아요. 그렇죠? 니은은 얘죠. 요게 아니라 그럼 요게 틀렸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애다? 스몰 a, 라지 b, 스몰 b, d와 d 스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F1에서 아까 뭐 800개가 나왔던 거 흰색이고 길쭉한 개체를 그 다음에 정해졌네. 얘와 이 녀석을 교배했을 때 녹색이면서 길쭉한 애가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이쪽이 지금 얘가 선택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애죠. 그럼 흰색이면 누구예요? 흰색이면 얘네. 이것도 되네. 두 가지 경우수가 다 돼. 그 다음에 길쭉한 것은 D하고 D 스타 스타밖에 없죠.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냐? 자, 라지 얘하고 D와 D 스타라는 한 가지 경우수가 있고, 그리고 스몰 a, D 스타? 죄송합니다. 길쭉한 거. 그리고 라지 b, 스몰 b, D 스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와 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가 선택될 수도 있고 얘가 선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1대 1이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2분의 1의 확률로 얘가 2분의 1의 확률로 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번이 선택될 수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2번이 선택될 수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이거 좀 이제 지워도 되겠죠? 다시 1번이 선택될 수 확률이 얘가 선택될 수 확률은 D스타가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포크 가지법을 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녹색과 길쭉한 거라는 것은 아까 녹색이 스몰 aa, bb, 길쭉한 것은 D스타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와 얘를 선택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다고. 몇 분의 몇? 4분의 1. 그렇죠? 라지 A, 스몰 a가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 얘와 얘를 통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확률 얼마? 2분의 1. 그렇죠? 스몰 bb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하고 했을 때 얘가 나올 수 확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인 거야. 그렇지? 2분의 1. 그럼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 맞죠?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럼 따라서 얘네들을 곱해야 돼. 그러면 4, 4, 16, 32분의 1? 오케이. 32분의 1. 이게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애가 선택될 수 확률 요거. 요 녀석이 선택될 수 확률. 그럼 얘는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 논리를 가는 거죠. 얘와 얘를 통해서 얘가 되는 확률 뭐예요?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통해서 얘가 나오죠. 이것도 2분의 1이네. 그렇죠? 그래서 얘도 2분의 1. 그 다음에 D스타, D와 D스타 이것도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 그래서 얘도 2분의 1인 거야. 그럼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얼마? 16분의 1. 그런데 1과 2는 서로 다른 경우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덧셈 하는 거지. 그럼 따라서 32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16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난다. 그럼 따라서 32분의 3. 오케이. 32분의 3. 그런데 8분의 1이 했으니까 틀렸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죠?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한데 뭐 차근차근히 보시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이쪽이었어요. 아까 9대 1이 나오느냐 여기도 노란색도 3이고 여기 녹색도 1이 아니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노란색과 둥근 것이 모두 다 했으려면 이게 곱하기가 들어가니까 얘가 1이고 얘도 1이다 라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번 갈게요. 목의 영양 유전자다. 그렇죠? 우리는 앞에 지난번에도 목의 영양 유전자를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실제는 MD도 한번 냈습니다. 달팽이 폐각 방향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문제긴 한데 자 여기서 우선형, 좌선형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느냐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오른손 나선이고 엄지를 이렇게 감는 거고 얘는 왼손을 이렇게 감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선형과 좌선인데 물론 이게 출제자는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수님 주어져서 이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 몰랐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그다음에 대리유전자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우선형을 결정하는 대리유전자가 좌선형을 결정돼서 우성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좌보다 우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라지 D, 스몰 d로 놓고 가자고요. 그런데 목의 영양 유전자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팩트는 뭐냐? 나의 유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의 영양 유전자에서는 누가 중요하다? 엄마 유전자. 엄마 유전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즉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엄마가 만약 엄마가 라지 D를 하나라도 들고 있으면 그 자손이 뭐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뭐가 된다? 우해가 된다는 거야. 우해.
그러니까 자손이 스몰 dd가 되든 그건 중요치 않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 경우는 라지 dd이거나 또는 라지 d 스몰 d일 때는 무조건 나의 표현형은 우회가 된다. 내가 스몰 dd를 들고 있어도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중요한데 이번에 엄마가 스몰 dd였다 라고 한다면 그 자손은요 내가 라지 d를 들고 있던 그건 상관 안 한다고. 무조건 뭐가 된다? 좌회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한 논리예요. 나의 표현형을 보기 위해서는 엄마 유전자만 보면 된다. 엄마 유전자만 보면 된다. 실제는 이 내용이 실제는 발생하고 연관이 돼서 난자를 만들 때 그 주변에 있는 여포세포가 라지 D라는 mRNA를 난자 세포줄에 줄 건지 안 줄 건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자의 어떤 유전자가 중요치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죠. 그렇죠? 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랬을 때 각각 이제 가계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엄마를 먼저 봐야 돼. 그리고 자손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엄마의 유전 뭐 표현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손이 어떻게 돼? 모두 다 자해가 됐다고. 자해. 그러면 자해가 됐다는 것은 엄마는 뭐라고요? 스몰 dd라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또 뭘 봐야 된다? 엄마를 또 봐야 돼. 엄마의 어떤 표현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손을 봤더니만 또 역시 좌회가 돼요.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된다? 스몰 dd라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래쪽에 자손을 보니까 이번에는 우예요. 그럼 여기는 뭘 들고 있다고? 반드시 라지 D를 하나는 들고 있을 거라고. 그렇지? 그런데 물론 여기가 스몰 d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라지 D, 스몰 d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1번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뭐를 들고 있어? 스몰 d를 가지고 있고 라지 D는 여기서 왔겠지. 그렇죠? 그래서 라지 D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스몰 d가 반드시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주지만 그래서 스몰 d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자 여기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를? 얘를 통해서 여기가 모두 다 뭐예요? 우회네.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뭘 들고 있어? 라지 D를 반드시 들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풀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주어진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게 됐냐? 7번과 8번은 얘와 얘는 반드시 어떻게 동형이다 라고 했어요. 순종이다 이 소리예요. 순종. 그러면 여기는 라지 D를 들고 있으니까 순종이라 했으니까 반드시 뭐예요? 라지 D가 하나 더 들고 간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순종이라 했는데 자 여기가 스몰 d를 반드시 줬을 거 아니야. 그치? 스몰 d를 반드시 줬을 건데 얘 때문에 그런데 얘가 순종이라 했으니까 반드시 또 뭐를 들고 있어야 돼? 스몰 d를 들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9번과 10번도 결정이 됐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결정됐어요? 라지 D, 스몰 D 이것밖에 없잖아. 그치? 9번과 10번은 라지 D, 스몰 D. 그러면은 일단 뭐 3번과 6번은 뭐 하나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여기는 뭐 라지 D를 반드시 들고 있겠다. 요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스몰 d는 반드시 들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알겠네. 그렇죠? 그런데 뭐 저거를 또 물어본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물어봤는지 보겠습니다. 자, 1번의 유전자형은 동형이냐? 동형 아니죠. 이형입니다. 이형. 그래서 틀렸다는 소리고 이형이었어요. 라지 D, 스몰 d니까. 2번과 4번은 동일하냐 유전자형이. 그 2번과 4번 확인해 볼게요. 스몰 dd, 스몰 dd 맞네.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9번과 10번을 교배해서 9번과 10번은 뭐죠? 얘네 라지 D, 스몰 d. 그러면 라지 D, 스몰 d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요. 9번과 10번이. 그런데 걔네들을 교배해서 자손의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자일 때 표현형 물어보지는 않았네. 그러면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스몰 dd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형접합자는 누구예요? 얘네. 그렇죠? 이형. 그럼 뭐예요? 2분의 1이다. 그렇지? 전체 4에서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이 맞죠.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얘네들의 표현형은 뭐예요?
우회요? 아니면 좌예요? 우회다, 그치? 우회. 어느 쪽이 엄마든 간에 상관없잖아. 그렇죠? 무조건 라지 D를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몰 dd라 하더라도 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과 디귿 6번이 될 겁니다. 자, 14번 갈게요. 자, 영광군이라는 게 하나 나왔죠. 영광군. 제가 군이라는 게 그룹인데 그룹은 같은 비슷한 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 여기 영광군이라는 게 나오는데 영광군 뭐예요? 한 염색체에 연관된 유전자들, 그 애들의 같은 친구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연관된 유전자들, 그러니까 한 염색체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1번과 2번과 3번이 이렇게 있으면 1번, 2번, 3번은 연관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질문했던 것 같긴 한데 인간의 연관군은 몇 개예요? 23개. 23개. 맞아요? 23개. 선생님 이거 46개 아니에요? 그 46개 아니라고 했지. 그러면 모두 같은 그룹으로 취급하는 거야. 상동 염색체들도 같은 그룹으로 취급한다는 소리예요. 맞죠? 즉 무슨 말이냐? 이게 만약 1번 그리고 상동 염색체 1-라 하면 여기가 1번, 2번, 3번 이거 당연히 연관군인데 여기도 1-2-, 3-가 있으면 이 전체를 어떻게 하나의 연관군으로 카운팅한다. 한 개의 연관군으로 카운팅한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n은 46이죠. 결국 연관군은 n의 개수만큼 23개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남성은 다르지 않아요? 남성도 23개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X와 Y를 상동 염색체로 간주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모두 다 46개, 23개의 연관군을 들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지금 제조합 빈도가 50이라는 소리가 뭐예요? 서로 다른 염색체 있다라는 소리지. 그러면은 50% 낮은 상태에는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50을 보자는 게 아니라 50보다 낮은 걸 보셔야 돼. 이런 애들을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을.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결국 연관돼 있다는 소리야. 50% 낮으니까 제조합 빈도가 50%랑 독립의 호칭 서로 다른 거. 그러면 첫 번째 12%가 A와 D는 순서는 모르겠지만 같은 데 있다는 거야. 그 다음 A와 F도 같은 데 있다는 거죠. 순서는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같은 데 있대요. 이게 같은 선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나왔으니까 다를 뺄게요. B하고 E도 같은 선상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가 몇 개라고 했어요? 6개라고 했으니까 이미 다 나오긴 다 나왔네. 근데 나머지도 볼게요. C와 E, 그렇지, 같은 데 있어요. D와 F 같은 데 있어. 그런데 쌤 여기와 여기가 서로 같은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A와 B는 50%래.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데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럼 따라서 두 개 연관군이 있다는 소리야. 맞죠? 그래서 따라서 두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순서를 또 맞춰야 돼요. 순서를. 그러면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자 유전자 매핑을 할 때 항상 거리가 먼 녀석을 먼저 배치하는 게 좋다. 그러면 ADF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가 AD고 얘하고 그다음 ADF가 될 수 있는 게 누구죠? 얘인가? 오케이.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12가 제일 크네. 그러니까 A와 D가 제일 멀리 있다는 소리지. A와 D가 제일 멀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걸 찾으면 F네. AF. 얘가 얼마? 4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D하고 F는 8이다. 딱 맞아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AFD의 순서 또는 DFA의 순서입니다. F가 딱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F가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A, F, D 또는 DFA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가 이제 틀렸으니까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E 사이에 이중교차가 발생하였다. 그럼 얘도 역시
지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도를. 그러면은 우리가 카운팅 안 한 게 얘입니다. 어떤 게 있었냐? 얘네들은 카운트했고 요게 있네. 요게. 그렇죠? 얘 해야 되고 맞나? 얘도 해야 되지. 그럼 얘 해야 되지. 그럼 얘네들 가지고 그럼 가장 먼 게 C하고 E예요. C하고 E네. C하고 E. 그래서 얘는 26% 맞죠? 그다음 가까운 걸 찾는 게 좋겠죠? 10인가? B하고 C. 여기다 해야 되겠다. 이게 10이래. 그다음 B하고 E는 18. 오케이. 18. 그러면 이런 거예요. 단일 교차 여기 10%, 18% 얘네들을 더하면 28%인데 얘네들은 26%예요. 그럼 이게 서로 안 맞죠? 그러면 안 맞다는 소리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중교차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인 물리적 거리보다 교차율이 떨어진다 라는 소리지. 그치? 따라서 이중교차가 발생 시 실제 물리적 거리보다 뭐가요? 교차율이 낮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질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중교차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다는 소리지. 그치? 왜냐면 이게 딱딱 맞았대요. 4 플러스 8은 결국 10이니까. 여기서는 이중교차가 없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언제 이중교차가 일어나요? 보통 유전자 간의 거리가 멀수록 보통 그게 기준이 되는 게 보통 25%이긴 하지만 외우자는 건 아닙니다. 25%를 넘어가면 이중교차가 일어나서 실제적인 물리적 거리보다 교차율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8보다 떨어졌죠. 그 말은 이중교차가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중교차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실제 이 이야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긴 해요. 근데 한 번 더 드려볼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요. 왜 이중교차가 일어나게 되면 교차율이 낮게 나오는지 수업 시간에 했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녀석과 죄송합니다.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있다고 할게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있다 합시다. 왜냐하면 동형을 갖다 놓으면 교차가 돼봤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차된 애를 하기 위해서 이형접합자를 갖다 놓는다고요. 그래놓고 검정교별에서 스몰 AA, 스몰 BB, 스몰 CC를 갖다 놓으면 걔네들을 통해서 갈 건데 자 여기에서 만약 A와 C 간의 교차율을 구할 경우 그러면 우리는 분모는 전체 자손수 교차된 거 무관하게 전체 자손수 그러면 그 전체 자손수는 어떤 애들 라지 라지 C라는 녀석도 카운팅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교차가 안 된 스몰 a 스몰 c도 카운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차가 됐던 라지 A 스몰 c도 갖다 놔야 되고 마지막으로 스몰 a와 라지 C도 갖다 놔야죠. 그게 전체의 자손수잖아요. 그렇죠? 검정교배를 했을 때 그러면 위쪽에는 누구를 갖다 놔야 돼요? 교차된 애들. 교차된 애들이란 것은 얘하고 얘를 갖다 놓으면 되겠다. 그렇죠? 라지 A, 스몰 c.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라지 c, 라지 A, 스몰 c. 그래놓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맞죠? 이게 결과적으로 라지 A와 C 간의 교차를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 자손수에 대한 교차된 자손수 곱하기 100. 근데 만약 여기서 이중교차가 일어났다면 즉 라지와 라지 C 사이에서 두 번의 교차가 일어났다는 것은 얘 사이에서 한 번의 교차가 아니라 두 번의 교차가 일어났다. 그럼 여기서 한 번의 교차, 근데 여기서 한 번의 교차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자, 교차가 분명히 두 번이나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다리 잘 타시나요? 라지 A, 스몰 b, 라지 C가 나오지.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 라지 A, 스몰 b 그리고 라지 C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몰 a, 라지 b, 스몰 c. 즉 스몰 a, 라지 b, 스몰 c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이중교차 두 번의 교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교배를 할 때는
어떻게 카운팅이 된다? 얘와 얘처럼 돼버려서 마치 얘로 카운팅하고 분자에는 카운팅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분자 쪽에 카운팅 되면 그게 교차율을 올리는 효과인데 여기는 카운팅 안 하고 분모 쪽에 가니까 교차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는 누구의 카운팅 돼요? 여기 부모형의 카운팅 된다고. 이중 교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분자에는 카운팅 돼요? 카운팅 안 된다고. 분모에만 카운팅 돼요. 분모에만. 이해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거리가 멀면 이중교차가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물리적 거리보다 교차율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좀 쉬었다 할게요. 할까요? 자, 이제 유전 파트 이제 2문제 남았고 이제 복제 전사 6문제 아마 다 풀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번역 파트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 파트 그리고 바이러스 아마 요렇게 아마 들고 올 것 같습니다. 한 10몇 문제. 자, 포유류 X의 두 형질에 대한 교배 실험인데 털색하고 꼬리 모양은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로 간에 어떻게 된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노란색과 굵은 꼬리의 숭계 암컷과 흰털 가는 꼬리의 숭계 수컷을 교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니은의 보기를 보면요. 성염색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가를 일단 X염색체 있는 거라고 카운팅을 하고 먼저 해볼게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X 크로모점에 연관되어 있다면 즉 이 색깔과 꼬리의 길이가 꼬리 굵은 거하고 가는 거 그러면은 숭계 암컷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노란색과 또 노란색과 굵은 꼬리와 굵은 꼬리 이게 숭계겠죠. 그 다음에 수컷은 Y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흰털과 가는 꼬리를 했어요. 그럼 얘는 단가 접합자니까 흰털과 가는 꼬리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교배를 하게 돼서 F1을 얻게 되면 얘 같은 경우 딱 두 가지 형태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즉 무슨 말이냐? 노란색과 굵은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흰색과 가는 꼬리 그리고 Y염색체의 이제 수컷 같은 경우는 노란색과 굵은 꼬리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가를 통해서 얻은 F1의 수컷과 그럼 얘가 수컷이겠죠. F1의 수컷. 얘하고 누구하고 가는 꼬리와 흰털하고 가는 꼬리 그것도 숭계를 했어요. 흰 가가라고 하는 얘하고 교배를 해서 F2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F2도 두 가지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노란색과 굵은 거, 흰색과 가는 거. Y염색체는 무조건 흰가만 나오겠네.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그 F2의 개체수를 조사해 봤더니만 지금 두 가지 형태만 나와야 되는데 수컷은 어떻게 돼요? 네 가지나 나왔다고. 그럼 이건 아니란 소리지. 그렇죠? 따라서 F2에서 두 가지 표현형만 나오게 돼요. 표현형만. 그러나 결과는 F2의 수컷이 네 가지 표현형이 나왔다고. 그럼 따라서 X염색체가 아니라는 소리지. 그렇죠? 따라서 X염색체 연관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제껴야 되겠죠. X염색체 있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상염색체라는 걸 이제 알았다고요. 상염색체.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제 지웁니다. 이거. 그럼 다시 와서 상염색체라는 거 알았습니다. 노란색과 숭계라고 했으니까 노란색. 암컷 이제 수컷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컷에서는 흰 가가가 될 거예요.
이제 암수가 중요치는 않아졌어요. 그러면 F1에서 노란색과 굵은 그다음에 흰색과 가는이 됐어요. 만약 F1에서 뭔가가 표현형을 주어졌다면 우리는 바로 우성과 열성을 구할 수 있지만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기에서 수컷과 그럼 얘를 이제 수컷이라 합시다. 이게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거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그럼 얘하고 암컷을 교배를 하는데 암컷은 흰, 가를 가지고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수컷과 암컷은 중요치는 않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냐? 노란색과 굵은색과 흰과 가가 나올 거고 흰과 가가 나올 거야. 흰가. 그렇죠? 그래서 F2를 얻은 후에 그 표현형을 조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만약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연관됐다고 했으니까 실제는 모두 나왔을 것 같아요. 교차형이 나올 수도 있거든. 교차형이 나온다는 거지. 그 얘네들에 있는 여기 있는 흰가는 이렇게 있지만 또 어떤 애들도 나올 수 있냐? 교차된 애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가가 나올 수 있는 거지. 흰, 국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이제 흰가는 얘한테 영향 안 주겠지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위쪽에다 적은 것은 뭘까요? 부모형일까? 아니면 교차형일까? 부모형을 먼저 적어놨다고. 그렇죠? 그러면 아래쪽은 교차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우리가 부모형과 교차형이 있을 때 어떤 게 많이 나와야 돼요? 교차를 한다더라. 항상 부모형이 많이 나오거든. 그렇지? 부모형이 제일 많아야 돼. n이 1보다 커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제일 많을 거고 여기가 제일 많을 거고 얘가 1이고 1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고. 선생님 근데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 알겠는데 암컷은 지금 두 가지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얘가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염색체 아니냐라고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성염색체 아니라는 걸 판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수컷과 암컷을 다시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을 다시 적습니다. 자, 여기다가 노란색과 굵은 거 그리고 흰가 그 다음에 부모형을 먼저 적을게요. 흰가 그리고 얘도 적어볼게요. 노란색, 가는색, 흰가 얘 적습니다. 흰 굵은 거, 가는 거. 일단 수컷부터 먼저 해결할게요. 아까 뭐가 부모형이라고요? 얘가 부모형, 얘가 많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를 갔어요. 갔더니만 지금 수컷에서 제일 많은 게 뭐죠? 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흰 털과 가는 꼬리하고 노란 털과 굵은 꼬리가 부모형이란 거예요. 그럼 흰 털과 가는 꼬리 이거는 무조건 정해진 거 아니에요? 흰 털과 가는 꼬리. 그럼 이게 제일 많은 거야. 그럼 흰 털과 가는 꼬리가 얼마라고요? 72개래. 그 다음에 많은 게 68이거든. 얘가 68이라는 소리야. 68. 그러면 이제 우성과 열성 나왔네. 노란 털과 굵은 털이요. 노란 털은 얘가 지금 우성이라는 소리고 그다음 굵은 털이 얘가 우성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따라서 수컷에서는 노란색이 우성이에요. 그다음 굵은 꼬리가 가는 꼬리에 비해서 우성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여기 있는 이 사실이 우성과 열성이 맞는지를 나머지 가지고 비교해 볼게요. 당연히 노란색이 우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는 것밖에 없지. 그럼 얘는 노가가 되는 거야. 노란색과 가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흰색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흰색. 그럼 여기가 굵은 거니까 흰가가 돼. 흰가. 그러니까 흰굴. 죄송합니다. 흰굴. 여기 되는 거야. 그럼 노가가 얼마라고요? 29. 그 다음에 흰하고 굵은 것은 31가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수컷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암컷은 왜 저렇게 나왔을까? 자, 암컷을 비교합니다. 여기다 할게요. 자, 분명히 여기 있는 부모형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많은 게 누구냐? 요거예요. 요 애들이야. 그러면은 어떤 게 부모형이냐? 노란색과 가는 꼬리가 노란색과 가는 꼬리가 부모형이 돼야 돼. 노란색과 가는 꼬리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제일 많냐? 흰털과 가는 꼬리죠. 흰털과 가는 꼬리가 부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순종이니까. 순종. 그럼 얘가 얼마? 101개가 돼요. 얘가 얼마? 99개가 된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얘가 제일 많은 건데 그럼 이번에는 우성과 열성의 관계가 바뀌었다고. 우성과 열성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즉 따라서 암컷에서는 당연히 노란색이 흰색에 비해서 우성은 맞아요. 근데 여기가 바뀌었다는 거야. 가는 꼬리가 굵은 꼬리에 비해서 우성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뭐가 지금 다르다는 거야? 수컷과 암컷에서 우성과 열성이 다르다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종성유전이랬지. 종성유전.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종성유전을 따랐구나. 종성유전. 무슨 말이에요? 성에 따라서 영향력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는 수컷에서는 굵은 것이 가는 것에 비해서 우성이지만 암컷에서는 가는 것이 우성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런 걸 종성유전이죠. 암수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른 유전. 대표 중에 뭐라고 했어요? 대머리 유전자. 대머리 유전자. 그래서 라지 B라는 것이 남성일 때는 우성이지만 여성에서는 라지 BB만 됐을 때만 대머리가 되니까 그건 열성으로 빠진다고 했어요. 그거 이야기죠. 선생님 근데 알겠는데 나머지 교차형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치? 교차형 나왔겠지. 그런데 교차형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가 노란색과 뭐가 돼요? 가는 색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대로 노란색과 가는 색에 될 거라고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얘가 같이 들어가는 거지. 즉 여기 노란색과 가는 색이 부모형도 있고 교차형도 어떻게 섞여 있다는 소리야. 구분을 못해 여기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당연히 흰색이겠지. 그런데 굵은 게 아니라 뭐가 된다? 가는 게 우성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같이 나와버렸다고. 즉 여기 있는 101에 뭐도 있을 거고 교차형도 있을 거고 부모형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안 나온다? 노가나 흰국이 안 나온다는 소리야. 이해되겠죠? 따라서 얘는 종성유전이구나 라는 걸 판단했습니다. 노란색은 흰털에 대해서 수컷이든 암컷이든 모두 우성이었어요. 그렇죠? 맞는 이야기. 그 다음 두 유전자 자위 사이에서 거리는 30cm 뭐가냐? 30%냐? 이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암컷 가지고는 구분을 못하겠지. 교차형이 섞여버렸으니까. 그 뭐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수컷 가지고는 한다고. 수컷까지. 그러면은 수컷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럼 수컷의 이 전체가 200인가? 200에 교차형은 얘죠. 교차형에. 그러니까 29 더하기 31 곱하기 100이 돼요. 따라서 어떻게? 30%, 즉 30cm 모간, 30지도 단위가 됩니다. 따라서 30cm 모간이다. 맞는 말. 따라서 답은 기억과 디귿. 5번일 겁니다. 자, 16번. 유전 파트의 마지막인데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문제이긴 하죠. 2023년도면. 자, 그림과는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게 부모에게서 없었던 형제 뭐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유전자 E와 A에서 A1과 A2의 정기형동 결과다. 일종의 뭐 RFLP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A와 이 유전병, A는 유전병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전병을 가리키는 유전자 B 사이의 거리는 10cm 모간, 즉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1-2와 1-1은 B1, B2다 뭐 이런 거 주어졌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얘 같아. 얘는 보여주고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다 할 수도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일단은 1-1은 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A1, A1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겠지. 왜냐하면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1은 A1, A1으로 되어 있다. 근데 1-2로 가니까 이번에는 뭐로만 구성되어 있다? A2, A2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2-1번은 이형접합자네요. A1, A2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남성은 A1, A1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낳은 자손이 있는데 3-1번은 또 역시 이형접합자 A1, A2로 되어 있다. 3-2번은 A1, A1으로 되어 있다. 맞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또 주어진 자료가 요게 하나 더 있어요. 1-2와 2-1은 1-2와 2-1은 그렇죠. 유전병 맞죠? B1과 B2래.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소리요. B1 어쨌든 B2 주어진 자료. 근데 2-1은 B1, B2. 자,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또 줬네요. 1-1과 1-2는 정상인 B2, B2. 아, B2가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B2, B2. 그 다음에 2-2는 여기겠죠. B2, B2.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 B1과 B2 중에서 누가 우성이 열성인지를 판단했다. 그렇죠? B2가 정상이긴 한데 얘를 통해서 근데 B1이 하나라도 있으면 질환이네. 그러니까 B1이 질환인데 유전병인데 얘가 우성이라는 소리지. 얘가 열성이라는 거야. 요건 일단 판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연관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할 수 있는 게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교차를 하든 안 하든 이것밖에 안 나오네. 그렇죠? 그럼 A2, B1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럼 A2, B1 바꿔놔야 되겠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얘가 아니고 그럼 A2, B1을 먼저 쓰고 그러면 남은 게 요거죠. A1, B2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아니었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요거 이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동형이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얘도 뭐 동형이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물어봤을까요? 2-1의 유전자형은 2-1? 2-1이면 얘가 있네. 아, 요거구나. A1하고 B2가 있어요? A1하고 B2. 근데 A2, B1. 맞네. 그치. A1, B2, B2.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2-1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요거죠, 요거. 그러면 여기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네 가지가 다 나올 거예요. 네 가지 다 나올 건데 일단 부모형부터 먼저 해볼게요. B1 부모형. 얘가 부모형. 교차 안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차된 거 할게요. A2, B2, A1, B1. 근데 아까 몇 퍼센트를 했어요? 10% 맞아요? 10%, 10%. 그러면 지금 어떤 게 얘가 10%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럼 얘는 5%가 나오고 얘가 5%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나머지 10을 제외한 나머지가 90인데 45, 45%, 45% 약분할까요? 5로 나누면 9대 1대 1대 9겠네. 그치? 5로 나누면 9대 1대 1대 9다. 9예요. 그럼 이제 물어본 게 A2, B2? 얘네, 얘. 그럼 그냥 5%지. 그렇죠? 5%. 그래서 얘는 5%예요. 됐고. 그 다음에 디귿이 어려워하긴 하시더라고. 자, 3-1과 요게 3-1이에요. 그 다음에 3-2가 얘네들은 유전병이 인지 아닌지를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어. 단지 누구만 얘네들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A1, A2인데 A1, A2 자 A1, A2 그러면 여기는 A1이 여기 왔다는 것은 이쪽일 건데 얘는 반드시 B2는 들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쪽에서 반드시 얘를 하나 들고 갈 거니까.
그러면 하나는 무조건 B2야. 하나는 이건 정해졌어요. 바꿀 수가 없는 사건이야. 그런데 여기가 출제자는 유전병이 모두 유전병이랬죠. 그럼 유전병이 나오려면 B1을 반드시 들고 있어야 돼. B1을. 그러니까 얘가 B1이 반드시 있는 조건을 찾아보세요. 라는 거야. 그럼 B1이 있다는 소리는 실제는 얘도 B1이고 얘도 B1이긴 해.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 B1이면서 반드시 뭐 해야 돼? A2 해야 되는 거야. B1이면서 반드시 A2. 그러니까 A1인 이 조건을 찾으시면 안 돼요. 여기를 많이 틀린다고. 무슨 말이면 A2는 정해졌다고. A1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A2는 있는 상태에서 B1이 나와야 돼. 그럼 누구를 골라야 돼? 얘를 골라야 돼. 근데 얘를 골라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20분의 9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이 둘 중에서 얘를 선택하는 것을 가야 돼. 맞아요? 그럼 뭐야? 10분의 9라는 소리지. 10분의 9. 어려울 수 있겠다. 무슨 말이면 여기가 이쪽에 유전자를 안 가르쳐 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체에서 전체 20분의 9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A2가 이미 정해진 상태니까 얘를 계산하면 안 돼요. 얘를 계산하면. 그러면 얘네 둘 중에서 얘가 선택될 확률 그러니까 10분의 9인 거야. 그러면 이제는 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1인데 반드시 어떻게 B2는 들고 간다고. 반드시 B2는 들고 가니까 얘는 뭐 문제가 안 된다고. 이게 정해졌어요. 그러면 여기도 유전병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를 들고 가야 돼? B1을 들고 가야 돼. 그럼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B1이라는 녀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A1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지. 여기에서 전체 10에서 어떻게? 1. 10분의 1인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10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 동시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100분의 9. 만약 곱하기 100을 한다면 9%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를 잘 보셔야 돼? 이게 정해졌을 때 A1 또는 A2가 정해졌을 때 전체에서 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A2라고 했는데 A1이 될 확률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A2인 상황에서 B1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1이 있는 상태에서 B1이 가지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9%가 맞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돼요. 자, 이제는 복제 전사입니다. 이제 계산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배경 설명을 좀 줄인다면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메살슨과 스탈의 반보전적 복제 그 증명한 실험이죠. 그죠? 1번은 보전적이라고 했고요. 2번은 반보전적일 때, 3번은 분산적일 때라고 했습니다. 반보전적 복제가 일단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장균을 동위원소 N15 이 방사선 아니에요. 그렇죠? 안정 동위원소고 그래서 얘는 14에 비해서 어떻게 무거운 거 헤비. 그래서 모두 다 15, 15로 바꿔놨는데 그러면 처음에 15, 15가 있었겠죠. 양쪽 질소 연기가 모두 다 15, 15로 무거운 녀석을 갔을 거예요. 근데 얘를 14짜리로 배지에 옮겨서 20분 간격으로 20분이 한 세대니까 그럼 반보전적 복제가 맞으면 세로 녀석이 뭐가 들어요? 14가. 세로 녀석이 14가 들어가겠지. 이게 20분. 이게 한 세대.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 40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0분 하게 되면 역시 또 반보전적 복제를 하니 15, 14. 그런데 새로 들어간 것은 모두 다 14.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5, 14가 보존이 되고 14, 14가 되겠지. 그렇죠? 즉 얘네들이 조합이 2가 되고 얘네들의 조합이 1이 되겠죠. 즉 1대1의 비율로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DNA를 회수를 하고 밀도 기울기 하고 자외선, 독특하게 자외선했네. 그렇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밀도 구배 원심 분리를 통해서 각각의 층을 형성할 건데 얘네들은 260에서 흑강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자외선을 보고 하는 것도 괜찮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는
혹시라도 너무 대놓고 갈까봐 두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두께는. 왜냐하면 예서 40분 되면 두께가 더 굵어져야 돼. 그거 가지고 판단할까봐. 그래서 두께는 고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1번이 뭐라고 했죠? 보존적이었나요? 얘는 반보존적이고 얘는 분산적이었어요. 그러면 1번부터 가볼게요. 1번은 보존이라 했으니까 무조건 15, 15는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15, 15가 무조건 하나 있는 여기와 14니까 요거겠네? 맞아요. 그렇죠? 이건 안 해봐도 되죠. 그렇죠? 연습 많이 했을 거니까. 40분이 되더라도 어떻게? 15, 15는 무조건 보존이 돼. 그래서 2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기억은. 반보존적 복제가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4, 15가 나오겠죠. 그럼 중간에 있는 얘가 나와야 돼. 요 A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반보존적 복제라는데 이번에는 1대1. 14, 14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러면 14, 14 요거겠네. D. 틀렸다. 그렇죠? 분산적 복제가 재미있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산적 복제는 기존에 있던 녀석과 새로운 녀석을 다시 이합질산해서 만든다. 그래서 보존적 복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좀 편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분산적 복제일 때는 어떤 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반보존적 복제하고 똑같은 A로 가야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다시 올라가겠지. 한가 요렇게 되는데 요거 있죠. F. 4분의 3의 위치.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요거는 넘길게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요. 자, 여기도 좀 재밌는 문제 같아요. 자, 일단은 배경 설명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가 중심절 센트로미어와 DNA 복제 게시부의 뭐예요? 오리진이겠지. 근데 효모 같은 경우는 오리진이 뭐라고 했어요? ARS. ARS.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센트로미어. 예전에 피트 기출에서는 동원체로 나왔는데 거의 마지막에는 중심줄로 바꿔서 갔습니다. 그 캠벨 책도 센트로미어를 중심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편입에서는 여전히 동원체라는 표현을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얘는 센트로미어, 동원체 또는 중심줄. 그럼 센트로미어는 뭐예요? DNA 영역이야. DNA 영역인데 누가 결합하는 DNA 영역이라 했어요? 키넥토 코아가 결합하는 DNA 영역이에요. 여기는 반복 서열로 돼 있어요? 아니면 비반복이에요? 반복 서열이지. 고반복이지. 그렇죠? 고반복 서열로 돼 있어요. 그 위성 DNA도 이 센트로미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던 거. 그러면 만약 센트로미어 중심절이 진액에서 없으면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균등 분배가 안 되겠지. 키네토코아가 결합할 수 없고 그러면 KMT가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균등 분배가 안 된다. 그럼 균등 분배가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복제가 한다 하더라도 한쪽에 다 몰려갈 수 있다. 물론 확률의 게임이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리진 복제 원점 효모에서는 ARS가 된다고 했습니다. 효모에서는 복제 원점 ARS예요. 자동 인식 복제 서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리진은 당연히 DNA가 복제 시작되는 V다. DNA 영역이다. 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진액 같은 경우는 진액은 뭐 효모도 진액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오리진이 한 개요 아니면 여러 개요? 여러 개 될지 멀티입니다. 멀티 오리진이에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너무 기니까. 원액은 오리진이 한 개예요. 그죠? 원액은 오리진이 한 개지만 진액은 멀티 오리진이다. 한 염색체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오리진이 없어. 오리진이 없어요. 오리진을 없애버렸어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복제가 안 되는 거야. 복제가 안 됩니다. 복제가 안 된다.
자, 일단 이 사건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A와 B는 각각 중심절 또는 ARS 중에 하나다. 그러면 만약 여기가 A가 오리진을 한다면 얘는 이제 센트로미어가 될 거고, 만약 얘가 센트로미어가 된다면 얘는 오리진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게요. 만약 얘가 센트로미어를 할게요. 센트로미어 같으면 이 녀석은 복제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소린 거야. 그러면은 효모에 얘가 트랜스포메이션 된다 하더라도 복제가 안 되니까 결국 루신2를 갖고 있는 효모는 있을 수가 없다는 소리야. 자, 계속 가볼게요. 여기가 선택 마커가 루신2라고 하는 루신 생합성 효소가 있습니다. 이 REU2라는 녀석이 있으면 루신을 만들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계속 갈게요. 가에서 제작된 P1과 P2, P2는 두 가지 다 들고 있는 거, P1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A를 하나밖에 없어요. 걔를 보고자 효모한테 넣을 건데 루신2 기능 상실 돌연변이 효모에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루신에 대해서 뭐 영양 요구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어느 배제에서는 얘는 절대 못 자라요. 루신이 결핍된 배제에서는 못 자라겠지. 그래서 P1과 P2를 넣었을 때 P1과 P2가 일단 들어가야지 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 형질 전환한 후에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에서 얻은 P1 형질 전환 효모를 완전 배양한 후에 제조합 DNA를 가지고 있는 비율을 구했대요. 그 제조합 DNA가 있는지 없는지 P1을 들고 있는지 P2를 들고 있는지 그거 받고 각각 100%, 17%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상상을 할게요. 어떤 상상을 하냐. 만약요. 만약 P1에서 A라고 하는 녀석이 A가 뭐 할까요? 센트로미어로 합시다. 센트로미어 경우 그렇단 말은 여기 있는 P1이란 이 플라스미드 N은 뭐가 없다는 거야. 오리진이 없다는 소리지. 그렇게 되면 ARS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경우 이런 말이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떤 효모가 있어요. 효모가 있습니다. 이 효모는 뭐에 대해서 루신에 대해서 영양 요구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염색체가 있는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루신이 없단 말이에요. 루신 생합성 유전자 없어요. 그런데 얘가 들어갔는데 얘가 만약 센트로미어만 있다면 A가 센트로미어라 한다면 그리고 여기가 루신에 대한 생합성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루신2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복제를 될 때 얘가 복제를 합니다. 분열을 해요. 하는데 저기는 P1이 ARS가 없으니까 결국 복제가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일단 효모 염색체는 일단 뭐 복제를 해서 넘어갔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녀석이 복제를 못하다 보니까 한쪽에만 뭐가 있다? P1을 들고 있을 수 있다고. 한쪽에만. 그러면 얘는 그게 없죠. 얘는 없으면 얘는 여기 어느 페이지에서 루신이 없는 페이지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 루신이 없는 페이지에서 얘는 생존을 못해. 맞지? 그러니까 콜로니를 형성 못한다고. 집단을 형성 못한다는 소리야. 그럼 마찬가지예요. 얘가 다시 한번 복제를 하더라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한다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 얘네들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없을 거고 여기 하나만 있어요. 여기 하나만. 이해될까요? 그러면 누구는 못 살아? 얘는 못 사는 거야. 그럼 얘만 계속 사는 거야.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 그러나 얘가 계속 사는 거 맞아요. 근데 얘가 콜로니 같은 집락을 형성할 수 있어요? 못하지. 베이지 그냥 한 점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집락을 무리를 형성을 못하는 거야. 형성이 안 돼요.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베이지 속에서 관찰할 수가 없어. 이해될까요? 따라서 지금 여기가 이 A라는 녀석이 센트로미어예요? 아니란 소리가. 센트로미어가 아니란 거야. 따라서 A는 센트로미어가 아니라 뭐란 소리예요? ARS였다.
선생님 근데 ARS면은 이거 사는 거예요? 살죠. 단지 균등으로 가지를 못하실 뿐이지 사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만약 ARS 같으면 이 녀석이 어떻게 해요? 결국 2개, 3개, 4개, 5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균등 분배를 못하다 보니까 이쪽에 아니라 이쪽에만 다 몰려갔다? 그럼 일단 사는데 얘는 못 살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균등 분배가 안 됐지만 얘가 2개라도 들어가고 얘는 10개가 있다. 그럼 얘는 사는 거야. 그럼 집락을 형성하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 대신에 우리가 형질 전환된 애들의 숫자가 적어지겠지. 형질 전환된 숫자는 적어져요. 따라서 얘네들은요. TF 후에 형질 전환 후 뭐 형성하는 게 뭐 콜로니라 할게요. 콜로니 형성을 합니다만 해요. 근데 그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이다. 균등 분배가 안 되니까. 균등 분배가 안 되니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서 이제 B는 뭐예요? 균등 분배까지도 할 수 있는 센트로미어가 되는 거죠. 균등 분배까지 할 수 있는 센트로미어다. 그러면 센트로미어는 복제 원점을 통해서 뭐 10개, 20개를 만들었는데 걔네들 균등 분배를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순간 여러 개의 콜로니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겠죠? 따라서 P2가 TF 됐을 때는 이런 효모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형성이 많을 거고 그래서 그 숫자들이 뭐 균등 분배를 하니까 여러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P2를 갖고 했던 애들은 재조합된 DNA 가진 효모의 비율이 100%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가면 무조건 사니까. 그런데 P1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결과적으로 그 녀석이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애들의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야. 그러면 적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ARS만 들고 가니까 균등 분배가 안 되니까 어떨 때 분열을 하는데 한쪽은 균등 분배가 안 돼서 한쪽에 몰리면 걔네들 콜로니 형성 못 한다는 거야. 그 소리죠. 자, 이제 확인했어요. 세포 분열 시 복제된 대조합 DNA가 2개의 딸 세포로 정확하게 분리되는 효율은 P2겠죠. P1이 P2보다 높다. 적다. 왜냐하면 P1은 뭐가 없으니까? 센트로미어가 없으니까. 센트로미어가 없을 거니까.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센트로미어? B는 센트로미어라고. 그럼 센트로미어 같은 경우는 누가 부착할 수 있어요? 방추사 부착점이 부착할 수 있겠지.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상 효모 유전체는 B라는 게 뭐라고요? 센트로미어. 센트로미어는 하나 아니에요? 허리가 여러 개인가? 아니죠. 근데 A는 오리진이거든. ARS거든. 이게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근데 B가 많다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렇죠? 적다. 적다. 따라서 답은 2번 하나만 됩니다. 3번 갈게요. 자, 여기 원액이에요, 진액이요? 진액이다, 그렇죠? 선형의 염색체. 그다음 이 말단 부위가 뭐예요? 텔로미어. 그래서 텔로미어를 확대한 겁니다. 텔로미어 부분이 왜 저렇게 루프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싱글 스탠드 DNA를 보호하려고. 싱글 스탠드 DNA를 보호하려고. 자, 또 질문. 텔로미어는 반복서열이에요? 반복서열 맞죠? TTGG가 계속적으로 반복, 한 500개 이상 되는데 얘는 고반복이었어요? 중간반복이에요? 저반복이에요? 중간반복. 그렇지? 중간반복. 수백 회 정도 되면 중간반복. 그리고 저 싱글 스탠드를 루프 형태로 해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뉴클레이즈에서 공격을 안 당합니다. 그러면 합성 요소 X는 뭘 것 같아요? 텔로머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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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로미어 인식에서 주형의 3' 말단을 연장시키는 효소였어요. 그리고 얘는 정말 독특했던 것이 얘는 뭘 들고 있어? 자체 내에 스몰 RNA 들고 있다는 것도 독특했어요. RNA 들고 있고 물론 당연히 프로테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 인간의 텔로머라즈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HTERT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인간의 텔로머라즈 같은 경우는 휴먼 텔로미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HTERT라고 했어요. 역전사 효소이기 때문에. 왜요? RNA 주용해서 DNA 만들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효소 합성 효소 X는 텔로머라즈입니다. 암세포는 텔로머라즈 활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지. 암세포는. 암세포 같은 경우는 암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텔로머라즈 활성이 높다. 자, 질문 드릴게요. 텔로머라즈 활성이 높은 세 가지 그룹이 뭐가 있었죠? 암세포 말고 줄기세포, 하나 더 생식세포도 된다고 했어요. 난자, 정자도 텔로머라즈 활성이 되게 높다. 자, 실험군 X에 대해서 특이적 저해제를 처리한 거, 그다음 대조군은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은 조건. 그럼 여기서는 저해제라는 게 X에 대한 특이적인 저해제. 그럼 당연히 텔로머라즈 활성이 떨어지면 암세포는 텔로머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더 이상 분열을 못하겠죠. 그래서 암세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텔로머라즈 활성을 줄이는 거, 억제를 하는 것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마이너스가 저기 있는 X에 대한 특이적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텔로머의 길이가 어때요? 얘네들은 일정하다. 그렇지? 텔로머의 길이 일정. 그런데 저해제 X에 대한 저해제를 썼을 때는 어떻게 돼? 텔로머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어요. 자, 당연히 DNA 전개 운동할 때 DNA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전개가 갈 건데 이렇게 됐다는 소리는 뭐예요? 텔로머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소리. 그렇죠? 따라서 텔로머라즈는 뭐 하는 녀석이요? 텔로머의 길이를 일정 유지 또는 연장을 시키는 녀석이다 라는 것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16이나 20을 볼게요. 16이나 20을 보게 되면 대조군 같은 경우 텔로머라즈 활성이 그대로 있을 때는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데 여기 실험군 이 녀석을 억제를 해버리면 분열은 멈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텔로메어 길이가 짧아지면 세포 분열은 멈춘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걸 물어보는지 볼게요. X는 역전사 효소를 가집니다. 활성을 가져요. RT라고 대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입니다. RNA 주행해서 DNA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X는 이 텔로머라즈는 염색체 말단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억제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불활성화 되니까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아지는 것을 막는다. 막는다. 죄송합니다. 맞죠? X의 활성이 커질수록 세포 분열 능력을 감소한다? 반대로 적었는데 떨어질수록 작을수록 감소한다 라고 해야죠. 따라서 답은 7번이 됩니다. 4번. 세 문제 남았는데 그냥 갈까요? 그냥 갈게요. 가겠습니다. 자, 가나다가 있는데 하나는 염색체, 인간의 염색체, 대장균 염색체요. 인간의 염색체는 선형이에요. 그 다음에 대장균 염색체는 환형이지. 그럼 얘가 누구예요? 대장균의 염색체겠지. 이 선형이 인간의 염색체겠지. 그러면 나는 뭐예요? 접합을 할 때 회전한 복제 방법이겠다. 그렇지? 회전한 복제. 롤링 서클 리플리케이션. 이거는 양방향 복제 아니라고 했어요. 단일 방향 복제. 그럼 회전한 복제는 누구누구 할 수 있다고요? 접합을 할 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람다파지가 복제할 때도 할 수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가란 건 대장균 염색체 복제입니다. RNA 프라이머는 그러니까 원액은 RNA 프라이머 누구를 통해서 제거해요? 원을 통해서 제거되지. 맞아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나에서 RNA 프라이머는 DNA 중합해서 원에서 제거되는데 맞아요, 틀려? 이것도 맞는 말. 그냥 단일 방향 복제를 하듯이 하면서 마치 복제하듯이 하니까 RNA 중합해서 원이 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다는 해당 사항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그렇지? 왜냐면 DNA 중합효소 원이라는 것은 원에게만 등장하는 거니까. 선생님, 그러면 진액에서 복제할 때 RNA 프라이머가 나올 건데 RNA 프라이머가 있을 건데 그 제거는 누가 해요? 누가 한다고 했죠? 별도 효소가. 어떤 별도 효소가? 5', 3', 엑소뉴클레이즈 위에서 수행됩니다. 어떤 특정 DNA 중합 효소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요. 복제 분기점의 진행 속도는 가S와 다에서 누가 더 빠를까요?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캠벨 책을 읽어보셨다면
원액이 훨씬 더 빠릅니다. 원액이. 이게 처음에는 좀 놀랍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빠르다. 맞는 문장. 선생님 도대체 어느 정도 빠른데요? 자 볼까요? 원액에서의 복제 속도는 외우자는 건 아니에요. 이게 빠르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 초당 어느 정도로 합성할 수 있냐? 되게 놀라워요. 500개의 뉴클리티드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또는 뭐 어떨 때는 1000개까지도 할 수 있어. 1초당. 말도 안 되게. 그 다음에 진액의 복제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느려요. 어느 정도냐? 이것도 빠르긴 한데 50개 정도, 100개 정도. 이 정도 돼요. 그러면 몇 배 정도 차이 나나? 만약 50개 하면 뭐야 20배네. 이렇게 따지면 뭐 5배 정도 되네. 어쨌든 원액의 복제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 뭐 숫자까지 외우자는 거 아니라고요. 자, 나에서 기억은 3' 말단이에요. 뭐요? 5' 말단이지.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닉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여기가 뭐라고요? 3', 여기가 5'이지. 그래서 3'에다 계속적으로 붙여서 갈 수 있고 일종의 얘가 뭐라고 했어요? 선도. 그 다음 프라이머 계속 만들죠. 프라이머 계속 만들고 이렇게 DNA를 만들고 갑니다. 그래서 기억은 5'입니다. 5'. 5번 갈게요. 두 문제니까 그냥 풀게요. 좀 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자, 진액이라고 했고요. 헥산 합성이랬어요. 그러면 DNA도 헥산이고 RNA도 헥산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얘가 뭐예요? 복제를 하는, 그치? DNA 복제를 할 때 모습이고 얘는 한 가닥만 만드니까 뭐예요? 전사지. 그렇죠?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는 RNA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5'이에요, 3'이에요? 5'. 그렇죠? 그리고 항상 헥산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만 합성돼요? 5', 3' 방향으로만 합성을 하는 거지. 이것도 많이 낚인다고요. 이렇게 합성된다? 절대 안 된다. 3', 5' 합성은 절대 안 돼요. 뭐를 들고 와도. 근데 제가 3', 5' 합성이 안 되는 이유도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다고 했어요? 만약 3', 5'으로 합성 시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무슨 효율성이 떨어진다 했어요? 교정 시 별도 에너지를 소모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진화적으로 안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무조건 5', 3'이다. 자, 옳은 건요. 가에서 니은과 기억이 누가 더 먼저 만들어졌냐 이거야. 자, 복제 분기점에 있는 것은 항상 최근. 복제 원점이 아주 오래전에 한 거지. 오리진에서 시작돼서 양방향 복제를 합니다. 그럼 따라서 기억이 먼저 합성된 거예요. 근데 니은이 먼저 합성됐으니까 틀렸다라는 거예요. 항상 복제 원점이 먼저다. 여기는 M계예요. 진액에서는 S계 하는 거지. 가와 나에서 모두 RNA 합성이 일어난다? 자, 일단 나는 맞죠. 가는 맞아요, 틀려? 맞지. 왜 맞아요? RNA 프라이머. 그래서 가에서도 RNA 프라이머를 만듭니다. 그럼 이게 답이네. 여기서도 RNA 프라이머 합성을 하니까. 자, 나이는 RNA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죠. RNA 중합할 때는. 그 다음 나에서 디귿의 합성, 이거 반대로 돼 있죠. 5', 3'. 무조건입니다. 한 문제만 더 풀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4가지 녀석 가지고 각각 비교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4가지가 누군지 볼게요. 역전사요소, 프라이메이즈, 중합효소 3, RNA 중합효소 2. 질문. DNA 중합효소 3는 원액이에요, 진액이에요? 원액 거. RNA 중합효소 2는 원액이에요, 진액이에요? 진액 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는 막 출제자가 막 섞어서 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역전사 효소. 이 순서대로 그냥 갈게요. 주형은 뭘 써야 돼요? RNA 아니면 DNA요? RNA를 주형을 해서 기준을 뭘 써야 돼요? DNA. 그렇죠? RNA 디펜던트, DNA 중합 효소니까. 그다음 DNA 복제할 때 참여해요? 안 하지. 그런 애들은 참여 안 하지.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프라이메이즈. 얘는 뭐를 주행해서? DNA 주행해서 RNA 만든다, 그렇죠? 그럼 얘는 복제할 때 참여해.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DNA 폴3. 이거는 원액이 있는 거예요, 원액. 원액 거라고. 그럼 당연히 DNA를 주용을 해서 뭘 만들어요? DNA를. 당연히 DNA 복제할 때 참여해요. 그 다음에 RNA 폴2죠. mRNA 만들 때 쓰는 거. 얘는 진액에서 등장하는 녀석이고, 그러면 얘는 뭐를 주행해서? DNA 주행해서 RNA를 만든다고. 당연히 복제할 때는 참여 안 해요. 그럼 여기가 XX가 있죠. 그러면 여기 남은 게 동그라미겠죠. 동그라미. 그러면 자, 여기가 이 둘 중에서 가는데 하나는 NTP고 DNTP니까 얘가 뭐야? DNA 폴3겠네. 그럼 남은 게 요거죠. 프라이메이즈겠네. 그럼 이제 주형도 다 결정 났다, 그렇죠? 둘 다 DNA구나.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XX인데 하나는 DNTP 주어졌네. 그냥 순서대로 했구나. 내가. RNA 폴2. 그러면 기억은 RNA고 얘는 기질이 NTP고. 다 있네. 자, 무조건 틀렸죠. 어떤 걸 물어봐도. 나는 프라이메이즈다. 맞아요. 답은 2번이겠네. 기억은 DNA다. RNA고. 니은은 DNTP다. NTP고. 디귿은 X다. 동그라미고. 따라 답은 2번. 오늘은 좀 무리를 했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깔끔하게 끝난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번역이 들어가고요. 돌연변이 이제 바이러스까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문제 수 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